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숭이 도창이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거세지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공중보건 비상사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원숭이 도창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WHO는 역대 7번째로 회원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환자 격리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 도창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영국과 독일 등 5개 유럽 국가 들어오는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입국자 발열 기준이 37.5도에서 37.3도로 내려가고 필요시에는 입국자의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여름 휴가철에 국내외 여행객이 크게 늘어서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며 자율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에어컨 사용으로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대한 자주 환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울 등 내륙 지방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곳곳에 국기성 호우가 예상되는데 내륙에는 최고 120mm, 호남 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전자담배 줄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내릴 예정입니다. 줄은 단맛과 과일향 나는 전자담배 등으로 미국 시장 1위에 올랐지만 FDA가 금연 보조 효과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이후 입지가 좁아진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숭이 도창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독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국민인데 정부는 원숭이 도창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21일 오후 독일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A씨는 스스로 원숭이 도창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사흘 전부터 두통이 있었는데 입국하면서 37도의 미열과 인후통, 피곤함에 피부 병변까지 보였기 때문입니다. 공항 검역당국은 곧바로 의심 환자로 격리하고 A씨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A씨는 1차 PCR 검사와 2차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첫 원숭이 도창 확진 환자입니다. 다행히도 이분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에 공항 검역대부터 시작을 해서 신고를 통해서 안전하게 검역관과 또 병원에 인계됐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할 만한 다른 접촉자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접촉자를 고, 중, 저위험 3단계로 분류하는데 고위험군은 증상이 나타난 지 21일 이내에 접촉한 동거인이나 성접촉자 등을 말합니다. 당국은 A씨와 비행기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은 중위험 접촉자들은 능동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루 먼저 입국한 외국인 한 명도 부산에서 의심 환자로 격리됐지만 검사 결과 원숭이 도창이 아닌 수두 진단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환자 발생으로 즉각적으로 금일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전국 시도와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에 지역 방역 대책반을 설치하는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원숭이 도창은 감염자의 체액이나 상처 등의 밀접 접촉 또는 성관계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해외 입국자가 급증하면서 원숭이 도창 국내 유입이 잇따를 위험성도 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부터 원숭이 도창이 자주 발생한 영국과 독일 등 5개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발열 감시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빠르게 확산한 원숭이 도창이 국내에 유입된 건 입국자를 통해서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 해외 입국자 방역을 완화하면서 원숭이 도창 등 감염병 유입이 급증할 위험성이 커진 겁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원숭이 도착 환자가 잇따른 국가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그 유럽 국가들에서 원숭이 두창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 검토 좀 거쳐서 빈발하는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입국객에 대해서는 발열 감시를 좀 더 강화하겠다. 다만 최장 3주에 달하는 원숭이 두창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 같은 감시 강화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입국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이후 의심 증상이 생기면 스스로 신고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발열과 두통 등을 시작으로 발진이 생기고 이후 수포 등으로 진행하는 발병 특성을 잘 숙지한 뒤 입국 뒤 21일 안에 관련 증상이 보이면 질병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력을 갖는 만큼 코로나19처럼 입국자 전체에 대한 사전 진단 검사까지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일반 인구에서의 전파 위험은 낮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긴 잠복기를 갖는 질병의 특성으로 인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밀접 접촉 등 위험도를 고려해 접촉자에 대한 백신 접종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고위험이나 중위험 접촉자가 동의한다면 최종 노출일로부터 2주 안에 백신을 맞습니다. 당장은 국내 보유 중인 2세대 백신을 접종하는 한편 부작용 우려가 적은 3세대 백신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 치료를 위해 우선 국내 활용 가능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을 다음 달 들여올 예정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국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부득이 가야 할 때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원숭이 두창의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미 50여 개국에 확산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지가 관심입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원숭이 두창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던 WHO가 결국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일 감염자가 나오면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WHO는 긴급회의에서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선포되면 역대 7번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WHO는 회원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환자 격리 등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창은 지난달 12일 영국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유럽에서만 80%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 아프리카에서는 3%, 아시아는 0.3%로 가장 적게 발생했습니다. WHO는 풍토병일 때와 팬데믹 이후 바이러스의 활동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Unusual situation, meaning even the virus is behaving unusually from how it used to behave in the past. 싱가포르에서도 영국 국적 남자 승무원이 확진돼 동남아 첫 사례로 기록됐고 중동 지역인 레바논에서도 해외 입국자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확진됐는데 외국인을 접촉한 적이 있다고 말해 국내 감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원숭이 두창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영국에서는 동성애 남성에게 감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YTN 권윤기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주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7,497명으로 전날보다 1,5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400여 명, 2주 전보다는 4,000명 넘게 줄어서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1월 20일 이후 최소 규모입니다. 환자 자체가 줄면서 피해도 급증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명 줄어든 58명으로 12일째 두 자릿수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4명으로 누적 24,488명입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하지만 여름 휴가철이 코로나19 재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감소했습니다. 전날보다 318명, 일주 전보다는 443명이 줄어서 13일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4명, 사망자는 11명입니다. 안정세에도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봄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가 줄어들면서 7, 8월 사이 재유행이 올 거란 예측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유행이 현실화되기 전에 차근차근 의료대응 체계를 개편하고 재유행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여름 휴가 방역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규제와 의무보다 자율 방역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먼저 여행 전 백신 접종을 마치고 실내에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외라도 50명이 넘게 모이는 공연장이나 행사에선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영업시설에는 냉방을 하더라도 최대한 자주 환기를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기기를 가동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장거리로 전파돼서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냉방기기 바람 방향은 가능한 천장 또는 벽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밀집도 관리에 집중합니다. 해수욕장은 신호등제로 실시간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국립공원은 탐방객이 분산되도록 관리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오미크론 변이를 목표로 개발한 새 백신이 오미크론의 합의 변이들에 대해서도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2일 모더나가 800여 명을 대상으로 새로 개발한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의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결과 하위 변이인 BA4와 BA5에 대해서도 중화 항체를 생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백신은 2020년부터 유행한 코로나19 원형과 지난해 말부터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모두 면역 반응을 도출하는 백신입니다. 모더나는 규제 당국의 승인에 앞서서 새 백신을 먼저 생산 중이며 오는 8월부터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요양병원 장기 입원한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욕창이 개선된 환자의 비율이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개선 비율은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병원 2주기 2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 요양병원 1,400여 곳 가운데 1등급은 10.5%에 불과했습니다. 3등급으로 30.9%로 가장 많았고 2등급과 4등급이 뒤를 이었는데 47개 기관은 지표를 산출할 수 없어 등급 제외됐습니다. 심평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환자는 6.5%포인트 늘었는데 욕창 개선 환자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개선 환자 분율은 20에서 30%에 불과해서 꾸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신규 지표인 당뇨병과 치매 관리 부분에서는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누리호가 우주 궤도에 올려놓은 성능 검증 위성은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과학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성능 검증 위성에 탑재된 큐브 위성 4개가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사출될 예정인데요. 위성에서 위성이 사출되는 방식은 세계 최초입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누리호 발사 11시간 2분 뒤 성능 검증 위성과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의 본격적인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발사 직후 위성 신호를 일방향으로 받은 데 이어 쌍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게 된 겁니다. 원격 명령을 통해 위성 시각과 지상국 시각을 동기화했으며 성능 검증 위성에 실린 GPS 수신기도 활성화했습니다. 이어 지상국에서는 위성의 자세 제어에 필요한 궤도 정보를 성능 검증 위성에 전송했습니다. 현재까지 항우영 연구진이 성능 검증 위성 수신한 위성 상태에 대해서 상태 정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능 검증 위성의 상태는 양호하며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앞으로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자체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초당 1Mbps 속도로 전송할 계획입니다. 또 성능 검증 위성에 실린 4개의 큐브 위성은 오는 29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사출됩니다. 위성에서 또 다른 위성이 사출되는 건 세계 최초인데 이 과정을 전용 카메라로 촬영해 향후 지상국으로 전송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출하는 것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라 이번에 이제 독자 위성 성능 검증 위성이라는 독자 위성을 만들면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사출 기능을 더 추가를 해서 사출하는 기술을 한번 검증해 보자. 성능 검증 위성은 큐브 위성 사출과 같은 초기 운영 기간을 앞으로 한 달 동안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2년 동안 지구 태양 동기 궤도를 하루에 약 14.6바퀴 돌면서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한국형 항공위성 1호기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50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발사 30여 분 뒤 위성이 발사체로부터 분리됐다면서 정지 궤도 안착까지는 12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위성은 말레이시아 미야셋 통신 방송용 위성을 15년 동안 빌린 것으로 항공위성 서비스를 위한 중계기가 탑재됐습니다. 기존 GPS 시스템에서 15에서 33m 오차가 발생한 것과 달리 항공위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오차 범위를 1에서 1.6m로 보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공위성 1호기는 한국 상공에 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무료로 신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자담배 줄이 자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2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곧 줄 제조업체인 줄 랩스에 대해 미국 시장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줄은 단맛이나 과일향이 나는 전자담배와 다양한 마케팅으로 미국 시장 1위에 오른 업체지만 청소년 흡연을 부추긴다는 비판 속에 FDA 등 정보기관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특히 FDA가 지난 2020년 미국의 모든 전자담배 제조업체에 금연 보조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을 계기로 줄의 미래에 부정적인 전망이 확산했습니다. 앞서 줄 경쟁업체인 RJ 레이놀즈사의 전자담배 브랜드인 뷰즈는 지난해 FDA 승인을 받은 데 성공했습니다. FDA는 당시 성명에서 자료 분석 결과 뷰즈의 독성이 일반 담배와 비교해서 훨씬 적어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거나 흡연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내륙에도 첫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곳곳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산과 대구 등 경북 지방은 이틀째 37도를 웃돌며 6월 기온으로 관측 이래 가장 더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도 30도를 웃돌며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는 오늘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내륙에 장마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진 후라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륙에 최고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3일 오후부터 밤까지는 중부지방,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마 전선은 내일까지 장맛비를 뿌린 뒤 다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쯤 다시 활성을 띠면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는 주기적으로 게릴라 호우가 내리는 형태가 되며 비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농가가 빠르게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산량이 늘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시급한데요.
농민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만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2019년 국내 샐러드 시장에 뛰어들어 새바람을 일으킨 농업 벤처 업체입니다. 스마트팜 농가들과 계약 재배를 통해 공급받은 신선 채소로 도시락 형태의 간편식 샐러드 제품을 만듭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94억 원. 창업 3년 만에 매출이 2배 이상 늘 정도로 성장 가도를 달립니다. 칼로리가 좀 낮은 샐러드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유통을 했을 때 좀 반응도 괜찮고 해서 그러면서 저희가 좀 같이 좀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이 생산하는 채소는 이사벨과 버터헤드 등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유럽형 신선 채소. 친환경 샐러드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공급하는데 일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됩니다. 이게 수확 시기가 돼서 못하면은 다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했었는데 계약 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바로바로 생산한 거를 그때그때 다 출고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많은 이득이 되고 있죠. 2014년 400여 곳이던 국내 스마트팜 농가는 2020년 6천여 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 스마트팜 농가 중에는 계약 재배 농가가 많은데 최근 농가 수와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공급 과잉이 우려돼 판로 확보가 시급해졌습니다. 다양한 제품 개발과 계약 재배 확대, 학교 급식, 군납 등 소비처 발굴 지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확산으로 고품질 채소 생산이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판로 확보와 함께 다양한 가공 제품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9.7% 오른 119.2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달보다는 0.5% 상승한 것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는 올해 1월부터 연속해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석탄과 석유 제품 가격이 전년 같은 달보다 82.6% 크게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와 수입 물가를 결합해 산출하는 국내 공급 물가도 원재료와 중간재, 최종재가 모두 올라 전년 같은 달보다 16.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늘면서 전력 공급 예비율이 연중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력 공급 예비율은 12.2%로 떨어져서 올해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당시 서울의 낮 기온은 32.6도까지 올라갔고 경북 의성과 안동 등은 35도 이상을 기록해 표감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무더위가 반복될 경우 전력 수급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만간 발표될 3분기 전기요금도 인상이 예고돼 있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조속히 잠재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22일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을 강력히 약속한다며 이를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물가 상승을 끌어내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몇 달 내에 물가 압박이 완화되는 증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인플레이션은 놀라운 수준이고 놀라운 일이 더 일어날 수 있다며 정책 결정자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반짝이는 별로 그칠 수 있지만 우주의 지도, 또 태양계의 역사로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30년 넘게 별을 쫓고 있는 별바라기 한국천문연구원 전영범 박사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